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공중보건에 이어서 26년 시행지방직 구급공무원 보건행정 문제 이어서 총평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직 시험을 보신 분들, 공중보건은 제가 중하라고 총평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지엽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가 아니라 중하라고 했는데, 보건행정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예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를 해야지만 아마 쉽다라고 느꼈을 건데, 어쨌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쉽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 분포 및 문항별 적중 현황 좀 보시면, 네, 다 우리 교재에서 다 보거나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단원별 문제, 심화 과정에서 다 봤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대로 보면은 출제 범위가 뭐 보건의료정책, 보건행정 이론, 보건인사행정, 뭐 재모행정, 보건기획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네, 기본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출제 분포도가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돼서 4문항 정도가 나왔고, 보건정책 2문항, 보건기획에서 1문항, 의료법에서 2문항, 공중보건 문제가 2문항,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서 3문항, 재무행정과 보건경제 2문항, 보건의료 체계가 1문항, 그 다음에 보건인사행정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부터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은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저렇게 진료비 심사 평가를 한다라든가,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관리한다라든가, 병원 표준화 제도를 운영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규제자 역할이겠죠? 네,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의료기관 인증제도 있죠? 네, 의료기관 인증제도. 요런 것도 우리 국가가 규제자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비자, 의료 소비자 쪽에서의 소비자 측의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자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본인 부담금 제도죠. 네, 본인 부담금 제도.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2027년 그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본인 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약에 의료비가 다 공짜다. 네, 그러면은 어떨까요? 도덕적 해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니네 일부분이라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돈을 좀 내라. 그러면은 네, 불필요하게 병원을 가지 않겠죠. 이런 것들 다 정부가 규제자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험자 역할은 뭐예요? 국가가 보험자를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예요? 보험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험이 필요할까? 건강보험이 왜 필요할까? 사회적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하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집단 보험을 통해서, 공적 보험을 통해서 정부가 보험자인 공적 보험을 통해서 어때요? 어떤 개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런 사회적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쵸? 정보 제공자. 자, 우리 보건의료의 특징 중에 뭐가 있지? 정보의 비대칭. 즉, 의료 공급자는 의료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의료 소비자죠. 의료 소비자는 너무 무지해. 정보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알 수가 있을까? 개인이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질병관리청 사이트라든가 보건복지부 사이트 이런 데다가 뭐 항생제를 굉장히 너무 많이 쓰는 병원을 공개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국민들의 의료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보에 대해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재정 지원자 뭐예요? 조세를 통해서 지원을 하죠. 재정 지원을 하죠.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웠어요. 패치, 매치, 맵 우리 너무 많이 했지. 그치?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뭐예요? Planned Approach to Community Health, 즉 패치예요. 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모형입니다. 순서, 이것도 너무 열심히 외웠잖아. 매치도 외우고 맵도 외우고 패치도 열심히 외웠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화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랬으면 이제 실행하면 되고 평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가라나마. 네,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자, OJT가 나왔네요. 이것도 아주 네,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OJT는 일단 실제 업무 수행과 연계된 교육 훈련이 가능하죠. 이게 정답이에요. 굉장히 실무적인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또 상사와 부하 간의 협력적인 관계 유지, 조력을 할 수 있고 또 능력에 맞는 수준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요. 계속 1대1로 붙어서 교육을 하니까 지근거리에서. 그래서 능력에 맞는 수준에 맞는 훈련이 가능. 그럼 어때요? 비용이 조금 적게 들겠죠. 업무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굉장히 실무적이면서도 업무와 교육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다수가 불가능해요. 1대1로 붙어서 하기 때문에. 다수가 불가능하고 또 훌륭한 상관이 훌륭한 교관은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상사의 개인적 능력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상사가 굉장히 업무는 잘하지만 교육 능력은 되게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선 장점이라고 아까 장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업무도 같이 하고 업무와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라고 했는데 단점으로는 둘 다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교육훈련의 성과는 상사의 개인적 능력과 무관하지 않아. 틀렸어. 교육시설 확보 및 강사 초빙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예요?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이에요. 네, 오프 JT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다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주 문제 쉬웠습니다. 4번 볼게요. 기금. 자, 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회계의 종류를 회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어때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성이라고도 해요. 재정 건전성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허락이 되는 거고요. 기금은 일반 회계하고 다르게. 그래서 기금은 꼭 뭐 계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 계산해서 예산에 편입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기금의 특징이야. 형평성은 기금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거 뭐예요? 맨날 나오죠. 해마다 나와요. 도나베디언. 도나베디언의 보건의료에 대해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야. 우리가 구조, 과정 이거 너무 많이 공부했죠. 결과. 구조는 뭐예요? 이렇게. 투입의 적절성,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예산 뭐 이런 투입의 적절성 또는 조직 구조 또는 의료기관 신임제도
뭐 면허제도, 자격증 승인제도 이런 게 해당이 되고, 과정은 직접적인 보건의료를 실천하는 단계의 평가야. 그래서 진료행위 본질 또는 임상실무 지침, 동료평가 또는 보수교육, 의료 이용도 평가 이런 것들이 과정. 결과는 말 그대로 결과물이겠죠. 건강 결과 또는 서비스 만족도 이런 거죠. 건강 결과 뭐 사망률, 유병률, 뭐 이완율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했어요. 도나베에 대한 마이어스 이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당연히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적절성이니까 구조 평가하면 되겠죠. 1번. 6번. 보건정책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이것도 제가 되게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정당 기억나세요? 정당? 정당은 얼핏 보면 국회 같지만 국회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이 되지만 정당은 이익집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다 그랬어. 그러면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는 거는 국회, 지방의회, 행정기관, 정부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언론기관은 아니죠. 이게 정답인데, 자, 언론기관. 또 요것도 얼핏 보면 공식적 참여자 같지만 언론기관, 언론인은 요즘에 1인 미디어도 되게 많죠.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건 독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부기관으로서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야. 비공식 참여자야. 그래서 뭐 NGO, 비정부기관이죠. 시민단체.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야. 정당, 뭐 이익단체. 이런 것들이 비공식 참여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네, 요것도 아주 우선순위, 쉬운 문제. 보건기획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건강 문제 우선순위 결정 방식에 사용되는 BPRS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 BPRS 너무 열심히 공부했죠. 뭐예요?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성, 개입의 효과성.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맨날 비교해서 존 브라이언트 뭐였어요? 요거랑 비교하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 보건 문제의 유병도, 보건 문제의 심각도, 지역 주민의 관심도, 사업의 난이도. 그쵸? 내년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존 브라이언트. 그 다음에 BPRS. 꼭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은 이건 이번엔 굉장히 쉽게 나왔지만 요거를 계산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돼. 근데 귀찮잖아. 그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쵸? 그냥 BPRS에 해당되는 요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8번. 이것도 너무 쉽죠. 균리계. 최고관리자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보건행정 문제 풀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나올 건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공부를 했을까? 뭐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했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굉장히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공부를 안 하면은 쉽다라고 못 느끼는 거겠죠. 그쵸?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자, 균리계. 최고관리자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자, 균리근. 기, 조, 인, 지, 조, 보, 예. 외웠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게 바로 균리기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지도라는 건 없습니다. 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페이율은 뭐죠? 페이율은 기조, 명조, 통.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그쵸? 기조, 명조통. 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답은 2번.
9번 보겠습니다. 예방 서비스 유형 중 이것도 사실 공중보건 문제인데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네, 1차, 2차, 3차 예방을 묻고 있어.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거. 질병 회복기래, 회복기. 재활, 회복기면 3차지 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예방접종을 통해 숙주의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거 당연히 1차. 질병 조기 발견, 건강검진 2차. 발생 이전이래요. 이것만 봐도 1차죠. 건강상태의 향상을 제공한다. 1차죠. 그래서 3차에 해당되는 거는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쉽게 나왔을까?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행정의 특성은 자율성과 지방 분권성을 강조했대. 자율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스스로 해봐라고 조장을 하는 거죠. 즉 격려, 인커리지 시키는 거겠죠.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유발. 뭘까요? 바로 조장성 및 교육성. 이게 다 뭐야? 보건행정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 보건의료에 세 가지 수단이 있어. 네, 보건의료에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뭐 보건의료 또는 공중보건의 세 가지 수단이 있어. 뭘까? 첫 번째가 보건행정. 이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즉 봉사행정 이렇게 얘기를 해. 두 번째가 보건법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제행정이라고 얘기해. 가장 나쁜 거.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보건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장행정이라고 얘기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거죠. 스스로 네,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다 기본서에서 줄거드리고 별표까지 해드렸어요. 우리 의료법 53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의료기술평가라고 나와. 예. 그래서 여기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여야 하는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평가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 원칙은 자, 우리 여기 나오는 모든 예산 원칙이 다 뭐예요?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에요. 즉 입법부 위주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포괄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요거 약간 아리까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게 너무 확실하죠. 모든 세입과 세출이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계상된다는 말은 뭐예요? 모두 계산해서 올린다. 예산에 올린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입시킨다. 이게 뭘까? 완전성의 원칙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다 계산해서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성이야. 예외는 있어. 뭐가 예외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금이라든가 또는 수입 대체 경비 또는 순계 예산 이런 것들이 예외입니다. 순계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순세입, 순세출만 계상한다. 효율성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예외로 두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정성이라는 건 뭐야? 모든 예산의 어떤 목적, 기간, 범위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입법부 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통제적이에요. 그래서 목적, 기간,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한정성이야.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명료해야 된다. 쉽고 명료해야 돼.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 돼. 이게 명료성이에요. 공개성 조심해야 되겠죠? 저것도 제가 이제 강조했는데, 네, 입법부에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모든 전체 예산 누구에게?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게 공개성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주 재무행정도 저랑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껌이지 뭐 너무 쉽죠. 13번. 건강보험의 급여 형태 중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이거 현물급여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가 거의 8, 90%예요. 현금급여, 돈으로 주는 거는 거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임신, 출산, 진료비. 얘는 이용권 형태. 즉 바우처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 헷갈렸을 거야. 이용권 형태 바우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는 현금으로 봐야 돼. 본인 부담액 상한액. 그래서 초과금액 요것도 현금이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이번에 대한 요양급여는 현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물급여, 대부분이 현물급여로 이루어졌다, 있다 그랬어. 현금급여. 현물급여는 뭐예요? 건강검진. 그 다음에 요양급여. 현금급여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임신, 출산, 진료비. 본인 부담액 상한제.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 좀 약간씩 다른 말이 있는데 요 말이 저 말이에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액 같은 말. 네. 그리고 요양비. 요양급여가 아니라 요양비로 돈으로 주는 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여기 플러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요렇게가 현금 급여입니다. 이 중에서 얘네 세 개는 뭐예요? 법정 급여예요. 그리고 얘만 뭘까? 부가 급여죠. 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지금 너무 쉽게 나와서 약간 허무하긴 하지만 네,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득점을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급여에 해당되는 건 뭘까? 니은과 디귿. 네,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의료법상 전문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법령 공부하면서 여러 번 공부했죠.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건 요양병원이지 뭐. 그치? 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이 가능하다.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의료기관 인증은 4년마다, 유효기간이 4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년마다 인증, 불인증, 그 다음에 1년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건 조건부 인증이라고 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은 4년, 전문병원은 3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틀렸네. 이것도 틀렸고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이거 맞았네요.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4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에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들을 두어야 한다. 뭐야? 상급 종합병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면, 그러니까 얘네가 좀 어려워도 1번, 2번이 약간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3번, 4번이 너무 확실해. 3번, 성면, 분진. 성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발암물질이잖아. 그치? 폐암을 일으키는.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네. 이거 우리 공중보건, 산업보건에서도 배웠죠. 맞아요. 4번이 틀렸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 이것도 제가 굉장히 산업보건 얘기하면서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뭐예요? 재해 판정, 보상 업무, 이런 주로 뭐예요? 산재 보험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죠. 그래서 재해 판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해주는 거.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로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어떤 일을 할까? 주로 안전과 보건에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그래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을 촉진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 더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틀리는 거는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6번.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많이 공부했는데 노인복지법상 똑같아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얘기하는 그 재가시설하고 노인복지법상 얘기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일치합니다.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자, 아닌 거 뭘까요? 그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호간병 통합은 아니죠. 그쵸? 저거는 당연히 재가가 아니겠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사평가 오류는 이것도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 인사평가 오류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아. 해마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네, 에브리 아더 이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뭐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아. 자, 볼까요? 평상시 동작이 느린 피평가자에 대해 동기부여가 없고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평가한다. 이거는 엄밀하게 오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이 느리다고 해서 일 처리도 느리지는 않겠지. 동기부여가 안 되지는 않겠죠. 그쵸? 사교적인 성격인 피평가자에 대해 성실하고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사교적이고 명랑하다고 해서 기획 능력이 뛰어나요? 그건 아니지. 이건 뭐예요? 바로 후광 효과지. 그러니까 후광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헤일로 효과라고도 하고 또는 연쇄 효과라고도 해요. 지금 뭐냐면은 한 가지 평정 요소가 계속 연쇄적으로 다른 평정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 굉장히 외모가 깔끔하고 얼굴이 예쁘니까 얘 디자인 계통 일도 잘하겠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업무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갖다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얘기하고 많이 나오죠. 후광 효과. 네. 그래서 이런 후광 효과를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뭐 예를 들면은 강제 선택법. 강제 배분법이 아니라 강제 선택법,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거. 또는 블라인드법.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대비 오류는 뭐예요?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운 되게 좋아요. 대진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볼 때 만약에 그 심사위원들이 있는 면접관들이 있는 거기에 장소에 들어갔을 때 너무 뛰어난 다른 타 면접자들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 좀 손해를 보는 거고 대진운이 굉장히 좋아서 운이 좋아서 굉장히 되게 막 샤이하고 대답도 잘 못하고 좀 약간 외모도 약간 네 되게 얼굴이 밝지 않고 왜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프리패스상 있잖아 그런 상이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들 좀 도움을 받잖아요 이런 게 대비 효과겠죠 그렇죠 그날 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시간적 오류 우리가 근시 오류라고도 하죠 지금 뭐냐면 평정하는 날짜 근처에 있던 사건들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못하다가 하반기에 이제 평가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하반기 한 10월, 11월, 12월 요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일을 했어.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근시 오류, 시간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 차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쭉 다 기록을 하는 거야. 시간대별 얘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상태가 어땠는지.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요사건 기록법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 중심화 경향은 뭐예요? 분배 오류 중에 하나죠. 관대화. 너무 관대하게 평가를 한다라든가 가혹화. 너무 가혹하게 평가를 한다라든가 아이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중간 점수 주자 다 중간 점수를 준다라든가 이 분배 오류야.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강제 배분법이 필요하죠.
강제로 배분하는 거. 상중하 몇 프로씩 주세요. 이런 거. 그쵸?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공직의 분류 체계 중 계급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아이고, 이것도 우리 너무 많이 풀었잖아. 그쵸? 자, 계급제와 우리 인사행정 방법 중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차이. 이거 너무 여러 번 했죠, 우리. 자, 계급제는 일단 사람 중심이에요. 그치? 얘는 직무 중심이야. 직무를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다 분류해 놨잖아. 직위분류제. 그쵸? 계급제는 어때요? 굉장히 일반 행정과 양성 과정이에요. 얘는 전문 행정가 양성 과정이고. 계급제는 어떨까? 한 번 뽑히면 늙어 죽을 때까지 진짜 뼈를 묻을 때까지 안 잘려.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 임용제도. 그러니까 밑에서 한번 뽑아갖고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치고 밖에서 못 들어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중간에 치고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인 임용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관료적이고 아주 고급 공무원의 엘리트화.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맨날 일반 행정가만 양성하는 거겠죠.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개방적 임용제도. 그리고 얘는 인사 배치에 있어서는 탄력적이겠죠. 인사 배치의 탄력성. 얘는 비탄력성. 왜 그래요? 얘는 직위를 전문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이 직무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함부로 인사 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계급제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네. 일반 행정과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 보장이 둘 다 되긴 하지만 더욱더 굳건한 건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뼈를 묻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계급제겠죠. 절대 안 잘리니까. 그쵸? 네. 가장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 공무원. 우리나라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좀 절충된 형태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장점. 나는 절대 안 잘린다. 그런데 저 사람도 안 잘린다. 네, 나는 절대 안 잘린다 장점인데 단점은 저 사람도 안 잘린다.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었죠. 그래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굉장히 여러 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볼게요. 계급제. 맞아요. 신분보장으로 인한 관료주의. 맞아요. 강한 서열의식. 맞아요. 장기간 동일 직무 근무에 따른 행정의 전문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폐쇄적인 임용 체계인데다가 네, 굉장히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겠죠.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환경도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일해도 계속 호봉수는 올라가니까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9번.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 법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 조금 헷갈리셨나요? 안 헷갈리셨죠? 이것도 우리 다 보건의료 자원, 인력 자원에 다 했던 거야. 한약사하고 약사는 약사법이에요. 이게 정답이네. 딱 봐도. 그치? 조산사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입니다. 조산사는 의료인이잖아요. 그쵸? 의료법이에요. 영양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국민영양관리법이야. 응급구조사는 뭐예요? 의료기사가 아니라.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아니잖아. 그쵸? 뭐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20번. 앤더슨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행태 모형의 소인요에 해당되는 것은. 자, 앤더슨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 그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소인 요인, 두 번째가 가능 요인, 세 번째가 필요 요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인 요인은 뭘까요? 어떤 개인의 지식, 태도, 신념 뭐 이런 거 또는 인구, 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라고 하는 건 뭐 성별, 연령, 인종 또는 그게 인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거, 뭐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게 소인 요인이야. 개인 요인. 가능 요인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 경제적인 장벽이 있느냐. 조직적인 장벽이 있느냐.
또는 뭐 사회 문화적인 장벽이 있느냐, 시간적인 장벽이 있느냐. 네, 요게 바로 가능 요인.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능하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조건이 되냐 이거죠. 필요 요인은 뭐예요? 이건 두 가지가 있지. want와 need가 있어. 어떤 게 더 중요할까? need가 더 중요하죠. want는 주관적으로 어떤 개인이 느끼는 필요성이에요. 나 아픈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진단명이 내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료진이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야. 의료진이 판단을 해야지 그게 더 의료 서비스가 더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eed라고 하는 거는 진단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의료진이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need. want는 주관적인 욕구. 그래서 이거를 욕구라고 하죠. 이거는 필요라고 해요. 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볼게요. 소인 요인 물어봤네. 교육 수준 요거네 정답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해당이 되잖아. 1번. 가구 소득 경제적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보험 조직적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주치 유무 즉 의료진 어떤 자원적인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 세 개는 다 가능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가능 요인. 아주 쉬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에요. 보건행정도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아주 문제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밀려 쓰지 않는 한 다 대부분 만점 맞았을 것 같아요. 공중보건처럼 보건행정도 만점 맞았다는 학생들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며칠은 푹 쉬시고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